제가 템플스테이를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템플스테이를 처음 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2013년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좀 일적으로도 굉장히 너무 많은 일을 벌리고 다녔기 때문에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정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마곡사라는 공주 근처에 있는 절을 가게 됐습니다. 첫 템플스테이의 경험이 뭐랄까 너무 강렬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때 첫 경험 이후로 일종의 팬이 됐어요. 이제는 1년에 한두 번은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도 저는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에 막 독소들이 쌓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풀어주지 않고 놔두면 계속 그것들이 누적이 돼서 내 마음에 독소가 돼서 이게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 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한테는 템플스테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지만 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목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명상이나 108배 요가가 내 마음의 샤워라면 템플스테이는 마음의 목욕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템플스테이가 좋은 거는 뭐냐면은 가성비가 최고예요. 가성비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예요. 하룻밤에. 일단 방도 주죠, 밥도 하루 3끼 주죠, 입을 옷도 줘요. 그러니까 뭐 먹지, 뭐 입지, 언제 자지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삶이 심플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보통은 절이 대부분 숲속에 있잖아요. 산속에. 물론 여주 신륵사 이런 데 가면 그런 데는 이제 강가에 있는 절도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의 절은 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숲에 둘러싸여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아름답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물소리, 새소리 막 이렇게 들리면서 굉장히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갔던 절이 총 5군데가 있어요. 마곡사, 그리고 김천의 직지사, 그리고 순천의 서남사, 그리고 김천 수도암, 공주 그 계룡산 쪽에 갑사, 그리고 최근에는 남양주 묘적사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요. 템플스테이 관련해서 보통 이제 2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체험형이 있고 휴식형이 있는데, 체험형은 막 뭐가 프로그램이 많죠. 계속 이제 시간대마다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는 사실 체험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휴식형만 했습니다. 휴식형을 하면 그냥 자율적으로 그냥 때 되면 밥 먹고 예불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저는 보통 절에 가면 책을 쓰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해서 그게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특별히 할 게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뭐 체험형으로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심심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냐면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예불이 있어요. 가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절마다 다 조금은 다른데 보통은 4시, 4시 반, 5시, 근데 가끔 3시 반, 새벽 3시 반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약간 해외에 온 것처럼 시차 적응하느라고 이제 일단 새벽에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다시 이제 와서 자던가 아니면 이제 깼으니까 뭐 요가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글을 쓰고 아침 공양 식사를 하고 나서 어느 시점에 다시 이렇게 졸려서 잠이 들거나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보통 등산로가 연결이 돼 있어서 되게 잘 돼 있어요.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매일 일과가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하고 밥 먹고 요가하고 등산하고 남은 시간에는 글 쓰고 그게 되게 행복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공양, 식사는 보통 이제 채식 위주로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두부 많이 나오고 나물 많이 나오고요.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절밥이. 그게 약간 만약에 평소에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 같으면 식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간식을 챙겨가세요. 견과류라든가 두유라든가 좀 이런 거 가져가서 좀 허기실 때 이제 먹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절에는 찻집이 있어요. 그래서 찻집에 가면은 뭐 과자라든가 그 연잎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너무 뭐 배고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숙소 같은 경우는요, 보통 방바닥에서 자는 거죠. 1인실이 있고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한 번도 남들하고 방을 같이 썼던 적은 없었어요. 화장실이 딸려 있는 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방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화장실 딸린 방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싼 편이죠. 그래서 순천의 서남사라는 절인데요. 방이 진짜 심플하죠, 아주. 네, 그냥 이래요. 정말 단촐합니다. 그냥 잘 때 되면은 이불 펴고 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템플스테이를 어떻게 예약을 하느냐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템플스테이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내가 원하는 뭐 유형에 따라서 뭐 체험형이냐, 뭐 휴식형이냐, 지역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약을 하면 되고, 어떤 선정 기준이 뭐냐면 지방 강연 갈 때 그냥 동선에 맞는 곳을 찾아서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어디 절이 뭐 특별히 유명해서 갔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어차피 여기서 여기 이동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절을 가자 해서 대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템플스테이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템플스테이 가실 때 챙겨가실 거, 먼저 세면도구. 물론 기본적인 비누랑 치약은 있지만 샴푸, 린스 이런 거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거 챙겨가시고요. 텀블러를 꼭 챙겨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약수터에 매번 가서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거기다 물을 담아서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산이다 보니까 일반 도시보다 훨씬 추워요. 그래서 따뜻한 옷 가져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주말을 피해서 가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주말에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낮에는 등산객들 정말 많고 템플스테이를 하러 온 단체 손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디 학교나 회사에서 막 몇십 명씩도 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끄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늘 주말을 피해서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봄이나 가을에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여름에는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좀 힘들어요. 반면에 겨울에는 이제 난방은 잘 돼 있어요. 굉장히 따뜻하게 잘 돼 있는데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이제 등산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거나 하면은 힘든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야외 생활을 하잖아요. 한옥식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갈 때도 야외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춥고 불편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봄, 가을에 가는 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봄에는 꽃이 피어서 좋고요. 또 가을에는 단풍이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는 웬만한 게 셀프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도 설거지도 내가 직접 해야 되고요. 나중에 방을 치울 때도 청소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팁이었고요.